네, 여러분 준비를 얼추 끝내고 2편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인천국제공항 SNS 서포터즈 5기를 뽑는 과정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어떤 식으로 준비했고 저만의 팁이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왜 지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번 2025년 기준으로 4학년에 맞이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제가 학과 활동이나 교 내에서, 대학 내에서 하는 활동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너무나도 그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4학년이 딱 됐을 때 교회 활동에 대해서는 뭔가 신경을 쓰지 못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희망하는 직종 자체가 다양한 경험을 한다면 더 다양한 베네핏이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여러 경험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저 또한 이제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이런 대외 활동을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고 더 다양하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24년 12월부터 대외 활동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가 않았고 대외 활동을 거의 인턴 면접만큼이나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열정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고 대외 활동 스펙이 정말 좋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 조금 자존감이 낮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를 지원하기 전에 두 곳의 기업에도 대외 활동을 넣었었는데 그때는 다 서류부터 탈락을 해서 정말 자존감이 땅까지 떨어갔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보면서도 저는 괜찮은 거 없나 이렇게 해서 보는 건 많이 했는데 지원을 하는 게 좀 무서웠던 거죠, 사실. 또 탈락하면 어떻게 하지? 이제 나 진짜 끝까지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날에 딱 올라왔어요.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를 뽑는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눈에 안광이 돌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나를 위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공항을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갔던 것도 맞고 제 본가 자체가 되게 공항을 가야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했었던 것도 맞고 해외여행을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공항은 근데 진짜 내 건데 내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뭔가 의지가 확 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인가요? 그 다음 날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 같고 서류 전형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서류 전형을 진행할 당시에는 인천국제공항 5기 기준으로 말씀해드릴게요. 5기와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할 때 질문이 많이 없었어요. 다른 기수에 비해서 서류에 대한 질문이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나를 표현하세요 라는 거여서 저는 그 한 단어를 얘기를 하고 그 아래 그 이유를 조금 자그맣게 적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를 800자 이내로 서술하세요 였어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질문은. 그리고 뭐 경력을 적는 칸이나 뭐 대학을 적는 칸이나 이런 건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그건 그냥 기본 인적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기업들 제가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4개, 많으면 5개, 3개 근데 2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 2개로 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우선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되게 고찰을 많이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서류 탈락을 했다는 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걸 100%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외 활동을 아예 안 한 거지만 교내 활동은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글로 표현이 되지 않아서 심사위원분들한테 닿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글을 다시 쓰는 연습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서류 접수할 때도 접수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보고 읽어보고 다시 써보고 추가해보고 지워보고 이 과정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거 2개만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대신 저희는 사전 미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전 미션은 사기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대대로 사전 미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유튜브 영상. 대신 쇼츠로. 3분 이내에 유튜브 영상을 쇼츠로 만들어야 됐고 인천공항 측에서는 4개의 키워드를 주어져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영상으로 표현해라 라는 게 뭔가 서류 항목이 없는 대신 영상으로 판단을 하시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지금으로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우선 그래서 그 4개 중에 4개의 그걸 얘기를 해보자면 1번은 죄송해요. 진짜 바보죠. 예. 제가 다 적어놨어요. 1번은 인천공항을 떠올리게 하는 일상 속 순간. 2번은 나만의 인천공항 이용 꿀팁. 3번은 인천공항 속 나만의 포토존. 4번은 내가 느끼는 인천국제공항의 매력 포인트. 이렇게 4개의 주제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써야 됐기 때문에 저는 이 4번째 거 인천공항의 매력 포인트로 잡았고요. 우선 그렇게 하고 링크를 제출해야 했어요. 그래서 링크도 같이 제출을 했고 콘텐츠 설명란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채워야 했습니다. 우선 설명란에는 제목이랑 기획 의도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뭔가 저는 이 되게 절박하잖아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리고 근데 뭔가 그런 광경을 찍으려면 매력을 담으려면 직접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거의 3시간 동안 T1과 T2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됐는데 서류를 뽑혔다고 뭐 자만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저는 오히려 더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극단적이긴 했지만 4일 동안 총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면접에 투자를 해서 이틀은 면접 답변을 미리 좀 써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전의 기수분들이 저처럼 지금 이 영상들처럼 면접 후기나 뭐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저는 진짜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봤던 것 같고요. 그 질문들을 한글 파일에 딱 리스트업을 해서 거기에 한번 제 답변을 적어보는 식으로 이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들어갔던 면접에서도 그 이전 기수에서 나왔던 질문이 나왔던 것도 있었고 응용을 하거나 물론 새로운 질문도 있었지만 그런 기수분들의 그 면접 방식을 보면 대략 어떤 질문이 나올지가 유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틀 동안 면접 심의를 할 때는 이렇게 이건 제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에 밑줄 쳐주신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을 법한 키워드를 밑줄을 쳐놓고 제가 생각한 예상 질문에 꼬리달기를 하면서 질문의 답을 적어놨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거 말고도 내가 만약 면접관이라면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2장의 종이만으로 저라는 사람을 면접관분은 파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소개서에서 적었던 것 토대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선 자기소개서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도 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저 포함 5명의 지원자가 한 방에 같이 들어왔고 면접관분은 3분 계셨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저희가 많이 긴장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첫 타임이었어요. 첫 타임, 첫 타자. 그래서 긴장한 게 많이 보이시니까 그런 걸 좀 릴렉스 시켜주시려고 농담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은 옛날 분들, 기수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30분 정도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저희 팀 처음이어서 그런지 40-50분 했습니다. 질문 자체의 그런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요? 낮지만은 않았다. 낮지만은 않았던 것 같고 질문을 할 때는 이제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질문을 많이 하더라. 제가 직접 받았던 질문들은 제가 기억나는 것들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준비해온 자기소개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또 2번째로는 저한테 개인 질문 받았던 걸로는 당신이 만든 콘텐츠 중 가장 못 만든 콘텐츠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였어요. 거의 이제 잘한 것만 물어보니까 당연히 잘한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한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다 준비를 해갔죠. 그래서 술술 아낌없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분의 팀원들 중에 한 명만 팀원을 뽑아서 함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면 누구를 뽑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되게 허를 찔렀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전기수분들 질문에도 있었던 거여서 저도 준비를 하고 싶어도 누가 저랑 같이 면접 보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 혼자 긴장해가지고 계속 떨고 있으면 옆에 분들 얘기 잘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 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뭔가 침착하게 내 장점과 그분의 장점을 엮어서 왠지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예리했던 질문이 아니었나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기획 위주의 활동을 했었다고 이제 여기에 적었는데 그럼 기획만 할 수 있냐? 촬영이나 편집 안 해봤냐? 라는 질문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꼭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서포터즈로서 어떤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지를 꼭 물어보실 겁니다. 이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얘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얘의 역량을 어떻게 부여해가지고 그 영상을 디벨롭 시킬 수 있는지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전에 서포터즈 분들이 하셨던 영상을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그 분들의 영상에서 나는 이 부분에서 디벨롭 시키고 싶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그 전에 기수분들 영상을 봤는데 저는 색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는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꼭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거는 공항이다 보니까 공항 내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그게 거절당하는 상황도 생길 텐데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생각났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천공항에서의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라인업이 너무 길다라는 이 원인을 어떻게 영상으로 풀어나갈 거고, 이걸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뭐든 후회만 하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더 궁금한 사안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봐서 답변 남겨드릴 테니까 꼭 인천공항 서포터즈든 아니면 또 다른 대외 활동을 준비하시고 계신 지원자분들께서도 이 영상 보고 많은 정보와 많은 응원을 얻고 가셨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5기로서 인천공항에 관련한 다양한 개인 미션 컨텐츠를 이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그것 또한 재밌게 봐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